2학년 2학기 국어 8단원 바르게 말해요. 바른말로 대화하고 글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바구니쌤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바른말을 알아보고 바른말을 사용하면 좋은 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바른말에 관해 잘 알고 있지요? 그럼 선생님이 바른말에 관한 퀴즈를 내볼게요. 잘 맞힐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문제 나갑니다. 고양이는 소보다 적다. 이 문제에 고쳐야 하는 낱말은 적다예요. 적다는 양이 많지 않을 때 쓰는 말이고 크기가 크지 않을 때에는 작다라는 말을 사용해야 해요. 지난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라면 모두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이 시간에는 바른말로 대화하고 바른말 사용에 대한 글을 써보도록 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바르지 않은 말이 사용된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의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는 가을이 되자 추수를 했어요. 동생이 결혼을 했으니 쌀이 모자랄 거야. 형은 동생네 논으로 볕단을 날랐습니다. 형이 식구가 많으니 쌀이 모자랄 거야. 동생은 형네 논으로 볕단을 날랐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바르지 않은 말이 사용되었어요. 어떤 말이 바르지 않은 말인가요? 선생님은 잘못 찾아서 이야기를 몇 번이나 다시 들어봤답니다. 답은 모자랄 거야 입니다. 왜인지 궁금하지요? 기준이 되는 양이나 정도에 부족할 때 모자라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모자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랍니다. 앞의 이야기에서는 모자랄 거야가 아니라 모자랄 거야 라고 말해야 바른 표현이 되는 거지요. 이처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바르지 못한 말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바른 말에 관심을 가지고 바른 말을 쓰려는 태도를 길러야겠지요? 그럼 바른 말을 사용해 지난 추석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추석에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실감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좋아요. 또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말끝을 흐리지 않고 적당한 목소리 크기와 속도로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더욱 재미있게 들을 수 있답니다. 지난 추석에 있었던 일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선생님은 추석에 가족 야영을 갔던 게 기억나네요. 종이 한 장을 준비해 가족 야영 갔던 그림을 그려볼래요. 왼쪽 위에 커다란 다리를 그리고 오른쪽 아래 천막을 그렸어요. 천막 앞에 선생님과 가족을 그렸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야영을 가서 천막을 쳤어요.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배드민턴도 치고 공놀이를 했지요. 그리고 음식 준비를 해서 저녁밥을 먹었어요. 이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을까요? 가족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 마음이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추석에 있었던 일을 바른말을 사용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선생님을 바라보며 선생님 말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말하는 도중에 함부로 끼어들면 안 돼요. 시작할게요. 지난 추석에 우리 가족은 야영을 했어. 야영장에 천막을 치고 공놀이도 했지. 저녁으로 주먹밥을 먹었어. 하늘을 보니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며 보름달 노래를 불렀어. 참 즐거운 하루였어. 선생님은 바른말로 잘 이야기했나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디를 고쳐야 할까요? 주먹밥을 주먹밥이라고 발음하면 좋겠다고요? 알겠어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 부분은 바른가요? 가르치다가 아니라 가리키다여야 한다고요? 친구들은 정말 바른말을 잘 알고 있군요. 대단한데요. 바른말을 잘 사용하는 친구들이니 바른말 사용에 대한 글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른말 사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보는 거예요. 글을 쓰기에 앞서 선생님이 일기 한 편을 읽어줄게요. 재성이의 일기.
한글날에 나는 삼촌에게 놀러 갔다. 국어학자인 삼촌은 우리말을 연구하신다. 삼촌은 나에게 우리말의 소중함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우리 민족은 5,000년 동안 우리말을 사용했다. 우리말 속에는 우리 조상의 정신이 담겨 있다. 지금은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이 쓰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말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우리말을 두고 영어로 nice, good 하며 말하기도 하고 유행어를 따라 말하기도 한다. 또 우리말을 마구 줄여쓰기도 한다. 우리말이 점점 오염되고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소중한 우리말을 내가 먼저 아끼고 사랑해야겠다. 그 첫걸음은 바른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내일은 도서관에 가서 우리말에 대한 책을 빌려볼 것이다. 재성이의 삼촌은 우리말이 세계에서 몇 번째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라고 했나요?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은 사람이 쓰는 말이래요. 정말 대단하네요. 재성이는 우리말이 오염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말을 두고 영어로 말할 때도 있고 유행어를 따라하기도 하며 우리말을 막 줄여쓰기 때문이에요. 재성이의 글에는 우리말 사용에 대한 재성이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도 재성이처럼 바른 글 사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쓸 수 있어요? 너무 어렵다고요? 선생님과 하나씩 알아봅시다.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글에는 낱말과 문장이 있어요. 낱말이 모여서 한 문장을 이루고 문장이 모여 글이 되지요. 글을 잘 쓰려면 먼저 문장을 잘 쓰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재성이와 윤지가 쓴 글을 들어보고 함께 알맞은 문장에 대해 생각해봐요. 재성이의 일기. 요즘 줄임말이 유행한다. 어떤 친구는 줄임말을 심하게 쓰기도 한다. 줄임말이 심하면 이해하기 힘들다. 특히 선생님이나 어머니와 대화하기는 어렵다. 줄임말을 함부로 쓰지 말자. 윤지의 일기. 바른말을 써야 하는데 요즘 우리는 바른말을 잘 안 쓰고 줄임말을 함부로 써서 문제도 많고 앞으로 바른말을 쓰면 어떨까? 재성이의 글에는 줄임말을 함부로 쓰지 말자는 생각이 나타나 있고 윤지의 글에는 바른말을 쓰자는 생각이 나타나 있어요. 누구의 글에 자신의 생각이 더 잘 나타난 것 같아요? 재성이의 글이지요. 이해하기 쉽게 문장을 간결하게 쓴 사람은 누구예요? 또 재성이에요. 글을 쓸 때에는 문장을 알맞은 길이로 써야 해요. 그래야 읽는 사람이 문장의 뜻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쓰는 것도 중요해요. 문장 부호를 정확하게 쓰는 것도 잊지 말고요. 문장 쓰는 방법도 알아봤으니 바른말 사용에 대한 글을 써볼까요? 생활 속에서 바르지 못한 말을 하거나 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선생님 반 학생들이 무슨 말만 하면 계속해서 응, 아니야를 이야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친구가 물어보는 말마다 응, 아니야를 말하는 학생을 보며 맞다는 건지 틀리다는 건지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 안 되니 싸움이 나더라고요. 이 글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글로 적어볼게요. 요즘 친구들이 유행어를 많이 쓴다. 친구들이 처음 응, 아니야를 말할 때에는 재미있었다.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해도 계속 응, 아니야만 말하니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결국 대화가 되지 않아 싸움이 일어났다. 유행어를 너무 많이 쓰지 말자. 선생님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났나요? 유행어를 쓰지 말자는 생각이 잘 드러난 것 같지요? 문장의 길이는 알맞게 쓴 것 같나요? 너무 긴 문장 없이 명확하게 쓰인 것 같아요. 선생님 경험과 관련지어 썼더니 글을 더 쉽게 썼네요. 이 시간에는 바른말로 대화를 해보고 추석에 있었던 일을 친구들과 이야기했어요. 또 바른말 사용에 대한 글을 써보았어요. 오늘 수업이 끝난 후 만화나 만화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등을 보면서 인물들이 바른말을 사용하는지 평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찾아보도록 해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